교재는 193페이지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계정의 상반기 지출액 대비 하반기 지출액의 증감률은 얼마인가? 증감률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반기가 하반기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볼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보면 좋을까요? 손익계산서 네.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반기별로 열을게요. 조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증감을 표시했고 증감률은 23.214. 근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대요. 그러면 2는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23%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2번째, 주식회사 제일전기는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기간을 6개월 초과한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6개월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하는 거래처는 어디인가 그랬어요. 채권의 회수 여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 연령 분석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장부관리의 채권 연령 분석입니다. 클릭. 채권 잔액 일자는 6월 30일 현재죠. 2023년 06월 30으로 할 거고요. 전개는 6개월 초과죠. 그래서 6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하는 거래처죠. 맨 끝에 보시면 조회기간 이전에 잔액이 남아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동안 회수가 됐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5,650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래처는 어딘가요? 주식회사 형광공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른 데는 다 회수가 됐어요. 13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6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4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분계로 옳은 것은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 처리하였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네.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6월 말이니까 2023년 06월 30으로 해야 되겠죠?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당좌 자산 안에 소모품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잔액에다가 계산해야 되겠죠? 1000만원에서 기말 재고가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600만원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600, 대변에 소모품 600 이렇게 수정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14번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일전기는 D1 프로젝트 관리 항목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1000 그룹웨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 중 거래처 주식회사 성호기업과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잘 찾으면 돼요.
전표 장부 관리에 오셔서 관리 내역 현황으로 갈 겁니다. 관리 내역 현황. 왜냐하면 지금 거래처도 걸어야 되고 계정 과목도 걸어야 되고 프로젝트 관리명도 걸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내역 현황으로 갈 거예요. 오셨어요? 발생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잔액 기준으로 볼 겁니다. 단기 증가, 그 다음에 단기 감소 이거 볼 거거든요. 관리 항목 첫 번째로 넣어줄 거는 프로젝트를 먼저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D1에 프로젝트 걸어 주십시오. 프로젝트는 그룹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서 그룹웨어만 넣어 주십시오. 자, 그룹웨어까지 얘 체크했고요. 얘도 체크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상품 매출 계정 넣어야 되겠죠. 계정은 여기서 놓고요.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리 항목에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돼요. 거래처, 명이 아니라 거래처. 코드입니다. 관리 내역으로 오셔서 거래처는 누구 걸어줘요? 성호기업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는 상반기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간 입력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고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은 40100 401번이죠. 그룹에 오고 성호기업에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증가란에 2억 3천만 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프로젝트 했고요. 그룹웨어 선택했고 그리고 상반기 선택했고 상품 매출에 거래처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내역 현황에 잔액에서 걸어서 확인한다.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거래처 중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가 예정신고죠.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없는 거래처는 그랬어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없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속 명세서는 부속 서류라 그러죠. 부속 서류는 자, 메뉴바 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클릭. 1기 예정신고라 그랬으니까 기간은 1사분기입니다. 1월부터 3월 확인. 그리고 조회. 불러오기 한번 합니다. 불러오기.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여기 고정자산 과표와 고정자산 세액을 불러옵니다. 그랬죠? 예. 거래처는 여기 떴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없는 거래처를 찾는 거잖아요. 성호기업 있습니다. 기계장치 샀네요. 주한실업 기타 감가상각 자산 샀습니다. 한동테크 없습니다. 상상컴퓨터 기타 감가상각 자산 샀습니다. 됐죠? 그래서 없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동테크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4월부터 6월 면세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는 그랬어요. 면세 매출이라는 건 뭐죠? 계산서. 그렇죠. 계산서가 발생한 거래처를 찾으면 되죠.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계산서 합계표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 선택이 됐죠. 매출이니까 구분은 매출입니다. 조회.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만약에 요게 좀 불러온 게 잘 모르겠다. 그럼 불러오기 다시 한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전표에 입력된 걸 그대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러오기 다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발생한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전자의 합계 쪽에 보면 빵건이죠. 그런데 전자외, 즉 종이, 그렇기 때문에 전자외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나라상사네요. 답은 몇 번? 1번. 17번. 다음 중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전표에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 구분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상단에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불러오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에 세무 구분이 다 나왔어요.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 불공, 수입, 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 카드 기타인 데이터의 관리 항목 중 이렇게 불러온다 그랬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과세 매입 있습니다. 영세 매입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불러오지 않아요.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만 불러옵니다. 매입 불공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불러오지 않는 세무 구분이 되겠습니다. 요건 아니요 하세요. 18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부터 6월이죠. 카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 볼 거거든요. 카드 매입과 관련된 것은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눌러서 수치명세서 볼 거예요. 매입이잖아요. 발행직계표는 매출이고요. 수치명세서는 받아온 거죠. 그래서 수치명세서 매입 볼 겁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니까 2, 4분기 되겠죠.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되고 자, 시스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치 명세서 탭에서 열을 거예요. 조회. 전표 불러오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셨죠?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카드 매입 세액입니다. 신용카드, 복지카드, 사업용 카드의 매입세액 요거죠. 22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드 매입 등이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쪽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카드만 물어봤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여기서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2만원. 답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네요. 19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그랬어요. 주식회사 전기의 관할 세무서를 물어봤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말고요. 사업장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장 등록. 여기 오시면 제일전기의 사업장은 어디예요? 관할세무서. 송파네요. 송파세무서. 3번. 아, 회사 등록에는 없어요. 열어보실까요? 네. 회사 등록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뜨지 않아요.
사업장으로 뜨게 됩니다. 20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몇 건입니까? 그랬어요. 매입 쪽의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얘는 매입 매출장에서밖에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관리에 전표관리 매입 매출장입니다. 신고서 기준 탭으로 오세요. 확정 신고 시 그랬죠? 기간 입력 열으셔서 4, 4분기 선택합니다. 확인. 되셨어요? 출력 구분은 매입에 대한 거니까 매입만 열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중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라는 게 있어요. 네, 클릭. 그러면 과세 매입이 몇 건이요? 2건이 누락돼서 2번 2기 확정 신고 시 신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2건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1회 실기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